위자료가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법원에서 또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걸 것 같은데 실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예, 사실 그 인정되는 경우가 크지는 않지만 이제 시부모님이 그 부부의 생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간섭을 해서 네.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경우다라고 한다면 네. 간혹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보면 이제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지 않다라는 이유로 분가 요청을 했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분가까지 이르렀던 경우에 시어머니가 이제 그 며느리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험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사돈 어른 댁에 대한 험담까지도 이어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며느리가 아들을 낳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정신적으로 그 큰 피해를 입혔던 경우에 있어서 며느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이런 사정이 참작이 돼서 그 책임을 인정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를 보면요. 꼭 이제 시부모님의 이야기로만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럴 때 남편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남편의 경우에는 어땠다고 합니까? 실제 판례에서도 적시를 것이 네. 남편은 나의 아내와 그리고 부모님 사이의 관계를 중간에서 적절히 조율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와 같은 사례에서 그 남편이 그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내가 내 부모님을 스스로 모시겠다라고 하면서 그 별거 요청까지 했었던 경우였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남편이 오히려 그 분쟁을 악화시킨 경우이기 때문에 남편이 내가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살겠다. 너가 모시기 싫으면 내가 모시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히려 별거를 하고 이제 남편은 본인의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경우였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남편의 그 선택으로 인해서 분쟁이 악화된 경우이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도 법적인 책임이 있고 시어머니에게도 법적인 책임이 발생합니다. 네, 아까 같은 상황에서 뭐 이제 여성이 이혼을 하자 그랬는데 이혼을 해주지도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 배우자가 이렇게 잘못을 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다 그러면은 위자료는 보통 어느 정도까지 받게 되나요? 이게 위자료가 뭐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 법에서는 어느 정도 금액까지만 인정한다라고 명시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예. 실무적으로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가 통상적이고요. 네. 극심한 부정행위나 가정폭력이 있다 하더라도 5,000만 원. 이 가장 최대치입니다. 사실상 네.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입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부정행위가 있었다 네. 하는 경우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까지 위자료 청구를 같이 하는데요. 네. 네. 이런 경우에도 두 명에게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금액이 3,000만 원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위자료의 최대 액수는 3,000만 원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불륜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 위자료가 더 적어지는 경우가 많나요? 예, 불륜이 아닌 경우에도 그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인데요. 네. 이런 경우는 오히려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재판부에서 손바닥도 마주치면 소리가 나듯이 어느 일방의 그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것이 아니라 네. 이게 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그 위자료 청구를 기각을 하는 건데요. 네. 한 사례에서 예. 이제 외벌이 남편과 그 가사 노동을 전담하던 그 아내 사이에 남편이 자신이 번 월급의 전부를 아내에게 가져다 주고 용돈을 받으면서 생활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남편이 그 수년 동안 받았던 용돈이 월 1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네. 남편이 그것으로 굉장히 힘들어했었고 그리고 그 부족한 용돈을 채우려고 주말에 그 속칭 그 노가다라고 하죠. 그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까지도 했던 겁니다. 노동일을 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울분을 참듯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남자 쪽이 했다는 거죠. 예, 남편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는 생활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아내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남편도 진지한 대화를 하거나 혹은 다른 수익 수단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없이 그 극단적인 이혼 소송이라는 선택을 한 것은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봐서 쌍방의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이 됐던 지금 사례가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용돈 받아서 생활하는 남자분들 꽤 많잖아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이 혹시 그 용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좀 허투루 썼다거나 뭐 그런 게 좀 있었습니까? 예, 물론 남성분들은 이제 배우자가 생활비를 사치스럽게 썼다라고 주장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실제로 입증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위자료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위자료는 항상 뭐 보도되는 바에 비하면 이렇게 잘못을 저질러도 위자료는 적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위자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일단 불륜이 있었을 때 위자료 좀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불륜이라는 건 증거를 잡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증거 확보를 보통 하게 되나요? 예, 과거에는 이제 간통죄가 있을 때는 네.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집안 안에 있는 증거를 가지고 오거나 혹은 남편이 뭐 어떤 숙박업소에 다른 여성과 들어가는 것을 봤다라고 하면 경찰의 대동하에 그 숙박업소에 가서 현장을 목격하는 것이 가능했었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힘들어지게 됐고 결국에는 개인이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보통은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뭐 남편의 휴대폰을 본다든지 네. 뭐 블랙박스 내용을 확인을 한다든지 이 정도만이 가능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찾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위자료의 액수가 3천만 원 이하로 나오는 경우도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법이 이렇고 여러 가지 문제로 좀 어렵다 보니까 만약 남편이나 아내가 외도를 했을 때 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아내나 남편이 일하는 사무실에 가서 이제 외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법에 걸린다면서요? 예, 그 직장 동료에게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혹은 SNS를 통해서 부정행위 사실을 널리 알리겠다 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고요. 네. 물론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공공의 이익, 공적인 목적이 있을 때는 처벌이 되지 않지만 이와 같은 불륜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이다 보니까 예, 반드시 처벌이 되고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그 실제로 보면 그 불륜의 상대방의 그 불륜 사실을 그 이메일을 통해서 직장 동료에게 동료들한테. 알렸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이 참작이 돼서 그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도 700만 원 정도밖에 인정이 되지 않았고요. 네. 오히려 역으로 그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로 200만 원까지 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그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이런 행위를 하면 나의 울분이 가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주변에서 보면 이런 행위를 하신다고 해서 네. 그런 자신의 정신 고통이 해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형사처벌은 안 되니까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한다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침입 고소가 가장 일반적이고요. 예. 그 외에는 사실 간통으로 인해서 형사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신 분들이 괜히 직장에 이야기하거나 이런 일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생활 속 법률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